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메이저리그가 오늘 매치업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같은 지역 팀들끼리 붙는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오늘은 이제 라이벌 위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라이벌 매치들만 짜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 종종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오늘 이 라운드를 다 라이벌로만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늘은 메이저리그 라이벌 시리즈다. 오늘 매치업들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 점들 경기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시카고 컵스와 이제 화이트삭스. 이거 이제 크로스타운 클래식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컵스는 백인 팬들이 많고 화싹은 그 좀 흑인 팬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런 지역이라든지 인종 감정이 살짝 섞여 있는 되게 오래된 전통 라이벌 매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매치업상으로 호튼이랑 스미스라는 친구가 붙는데, 이 호튼은요, 얘는 그 컵스의 유망주예요. 이번에 이제 그 커리어 두 번째 경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 4이닝 정도로 견뎠었는데 그때 피홈런도 하나 맞기도 하고 삼진 5개 잡았지만은 실점이 3점이었다. 시카고 컵스 내에서 주목받는 유망주고,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것들은 삼진을 굉장히 많이 솎아낼 수 있는 그런 구종들을 가지고 있는데, 딱히 아직까지 뭐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경기만 했을 뿐이고, 그리고 쉐인 스미스는 생각보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공들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기도 하고 방울 자체가 엄청 좋거든요. 근데 1경기는 일단 멤버부터가 일단 기준점이 11.5를 줬는데 기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매번 이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 리글리 필드, 시카고 동네라는 자체가 여기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동네예요. 그래서 윈디시티라는 별명도 있는데, 바람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스랑 화싹 경기가 리글리 필드에서 열리는데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풍속 같은 것들이 전부 외곽 쪽으로 많이 뻗어나간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장타가 나올 가능성이 다른 날보다 조금 많을 수는 있다. 그런 것들이 좀 관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 매치거든요. 일단 이 경우에 홈런 같은 것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시카고 컵스는 홈런이 상당히 많다. 근데 올 시즌 이제 63개나 되는 홈런 가운데 이제 홈에서는 22개, 원정에서는 41개예요. 거의 뭐 더블 스코어급으로 원정에서 홈런이 많지만 홈에서는 홈런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홈이랑 원정이랑 같은 숫자의 이제 경기를 한 건데 원정에서는 더블로 홈런이 나오는 그런 편이고요. 글쎄, 오늘 일단은 컵스의 홈구장이 뭐 이제 좀 그 외야가 담장으로 덮여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펜스 플레이를 하기에 좀 불리한 면도 있기도 하고, 내일은 좀 홈런 같은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호튼이라는 친구는 커리어 첫 경기에서 홈런을 만 적이 있었고, 근데 이 스미스라는 친구가 지금 43이닝 동안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8경기 하는 동안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보면 이제 스미스가 상대한 팀들이 이제 마이애미, 캔자스시티, 미러키, 미네소타 2번, 보스턴 2번, 클리블랜드 1번, 이렇게 이 중에는 그 홈런을 잘 치는 팀이 보스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제 좀 홈런 하위권에 있다든지 그런 애들이라 가지고, 스미스는 여태까지 홈런 기록이 좋지만은 홈런을 좀 못 치는 팀들을 많이 만나긴 했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둘 다 11.5 기준으로 엄청나게 높은 기준점 상으로는 언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다가 컵스는 한때는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 OPS 1등이었지만은 지금 4등까지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사이에 굉장히 많은 OPS 하락세가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빠따세가 많이 좀 줄었다는 생각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작년에도 컵스 경기가 종종 이렇게 좀 기준점이 높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사실 오바가 난 적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물론 오늘 선발 상태로는 컵스도 그렇고 좀 약한 선발을 내보낸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저는 언더 같은 거는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근데 그러려면 이런 호튼 같은 친구의 호투가 따라줘야 되는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조금 도전하는 느낌으로 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양 팀의 전력차 같은 거 생각하면은 컵스가 괜찮아 보이지만, 그런 와중에 이 화싹의 스미스라는 친구가 확실히 투수별에서는 저는 우위에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한번 일단 컵스 쪽으로 보고, 그리고 언더 그런 식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시내티와 클리블랜드, 브래디 싱어랑 바이비가 붙는데, 바이비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바이비가 4경기 동안 2.19로 상당한 회복세에 있는데, 직전 등판 때 원래 얘는 이제 포심의 구사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포심 다음에 커터, 스위퍼, 체인지업, 싱커 이런 식으로 많이 던지는데, 직전 등판 때 좋은 활약을 했을 때는 커터와 싱커를 많이 던졌습니다. 원래는 포심을 가장 많이 쓰지만 이날은 포심을 3번째로 쓰고 커터랑 싱커, 서브 구종들을 가장 많이 던질 정도로 이렇게 좀 유연한 피칭을 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호투에 이렇게 연결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만 한 것 같고요. 뭐 싱어는 지난번 경기에 개 털렸었죠. 그냥 지난번에 이제 휴스턴 만나고 2.1이닝 만에 7실점. 그때 그냥 일찌감치 맥컬러스랑 싱어 경기 오바가 떴었는데, 그때 한번 싱어가 크게 한번 고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어는 얘가 이제 캔자 소속이었었잖아요. 클리블랜드한테 꽤나 약합니다.
최근에도 뭐 기본적인 실점이 좀 많은 편이고, 브래디 싱어의 대 클리블랜드 타자던 성적 피안 타율이 4할 1푼 8리에 달해요. 이게 일단은 빡세. 반면에 바이비는 1-6일 정도로 그 신시내티 타자들을 상대를 잘한 편이고, 브래디 싱어가 이제 클리블랜드를 상대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조세호 같은 애들한테 뭐 피안 타율이 4할 4푼 4리, 스티븐 ኳ한테 뭐 3할 9푼 1리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얻어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길래 싱어가 사실 올 시즌에 괜찮았다가 직전 경기 때 개 털려가지고 방어율이 거의 뭐 5.0 수준으로 가버렸는데 조건이 좀 안 좋다고 보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반면에 바이비는 회복세다, 뭐 유연한 피칭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가지고 한번 저는 클리블랜드 사이드로 조금 보고 싶네요. 이것도 오하이오 컵이라고 클리블랜드 주의 동네 라이벌 매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이제 클리블랜드 쪽으로 긍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수아레즈와 힐. 여기도 같은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서 되게 라이벌 매치예요. 펜실베니아의 가장 큰 이제 도시가 필라델피아인데 그 다음 이제 피츠버그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동서쪽에 딱 이게 위치해 있는 그런 팀인데,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역사를 가진 팀답게 라이벌 매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멤버 수아레즈와 힌이 보면은, 랑의 수아레즈가 이제 그 올 시즌 두 번째 등판이거든요. 첫 번째는 별로 못했어. 3.2이니치 실점이었는데 바로 다음 등판 때 이제 클리블랜드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레인저 수아레즈다운 피칭을 되게 잘 해줬습니다. 수아레즈도 원래 이제 싱커를 가장 많이 던지거든요. 싱커, 커브, 포심, 체인저, 커터 이런 식으로 던지는데, 보니까 포심을 원래 세 번째로 많이 던지는 구종인데 직전 경기는 포심이랑 체인저 세 번째, 네 번째 구종을 가장 많이 던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도 유연한 피칭을 하더라. 뭐 싱커 같은 거 구속이 나쁘게 나온 편도 아니었는데 좀 유연한 피칭을 해가지고 능수능란하게 7이닝 무실점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이는 시즌 초반에 뭐 은근히 잘하고 있었지만은 한번 이제 좀 얻어 터진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애틀랜타한테 6이닝 2실점으로 좀 잘했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근데 수아레즈가 이제 통산 피츠버그를 상대를 했을 때 그때마다 선발로 이제 4경기, 그전에는 이제 불펜 등판도 몇 번 있었는데요. 불펜 등판까지 하면 더 좋긴 하지만 선발로 4경기 나왔을 때 딱 한 번 4.2이닝 6실점으로 한번 고전한 적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전부 아주 잘해왔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수아레즈가 피츠버그 애들 상대로 잘했다. 이건 아무래도 요즘에 뭐 빠따 기세라든지 전반적인 양팀의 분위기, 필라델피아의 홈발, 피츠버그 원정 6승 16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필라델피아가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피츠버그가 되게 끈덕진 거, 얘네들 한 점 차 게임 빈도가 상당히 높다. 이게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필라델피아가 뭐 좌투수한테 약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보이길래 필라델피아스는 받고 한 점차 게임이다 마헨 그렇게 좀 도전해볼 만한 경기가 아니지 싶습니다. 저는 뭐 1.3짜리 필라델피아 일반승 갈 생각은 없고요. 마헨이든 한 점차 게임이든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츠. 같은 뉴욕에 있는 팀들이죠. 서브웨이 시리즈 두 팀의 구장이 이제 전철로 오락가락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연결이 돼 있다. 뭐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로돈이랑 맥일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맥일도 지금 되게 좋은 시즌이었는데 직전 경기 때 4.2이닝 4실점, 그리고 그전 경기 때도 한번 좀 아쉬운 모양새가 약간 있었습니다. 실점이 조금 많아진 거. 그래서 맥일의 요즘 상태가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돈 같은 경우도 한창 잘해줬었는데 직전 등판 때 이제 어슬레틱스전 6이닝 4실점으로 피홈런 2방 맞으면서 실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잘하고 있다가 직전 경기에 조금 빠그라진 거, 그게 일단은 거슬리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막 작년에 이제 그 소토가 양키스 소속이 돼 있다가 막 저지랑 같이 엄청 북치고 장구치고 했는데 매치로 옮겨갔죠. 현재로서는 양키스나 매치나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에 굉장히 좀 강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승리상으로는 뉴욕 매치가 오히려 양키보다 4승을 더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올 시즌 매치가 괜찮은 시즌이다.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좀 보이는데요. 그래도 저는 지금 선발 상태로는 맥일은 한 3경기 동안 꾸준하게 못해왔고, 로던은 그전에도 계속 잘했다가 직전 경기는 이제 좀 피홈런이 약간은 좀 엇가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는 그래서 양키스를 조금 그래도 로던을 높게 쳐주고는 싶은 것 같아. 이 경기는 좀 저는 어려워 보이는 경기인데요. 나는 마음으로는 그래도 맥일보다는 로던이 조금 더 믿을만하다. 그런 거라든지 뭐 홈발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매치는 이제 홈 성적이 18승 5패,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뭐 가장 좋은 수준인데 원정은 11승 10패, 그냥 5할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양키스 승이라든지 선발 투수들이 아주 뭐 단단한 건 아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오바도 살짝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도 한 점차 게임이 살짝은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매치가 한 점차 게임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40%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굳이 뭐 한 점차 게임까지 욕심 안 내고 양키승이나 오바 그런 쪽으로 살짝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티모어 대 워싱턴 경기. 자, 맥켄지 고어는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삼진을 속가는 선수예요. 이게 2등이 휠러인데,
휠러랑 고어랑 둘 다 이제 같은 그 9경기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닝 숫자가 이제 거의 뭐 휠러가 한 경기가 많을 정도로 한 5이닝가량 더 많아요. 그런데도 고어가 올 시즌 삼진 75개로 휠러에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맥켄지 고어는 지금 올 시즌 가장 많은 삼진을 속가냈고 9이닝당 삼진 개수 이런 것들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구단도 원래 이제 워싱턴이 옛날에 이제 그 몬트리올 엑스포스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워싱턴으로 연고지를 옮겼어요. 그때 볼티모어가 이제 메릴랜드 주에 위치를 했는데 워싱턴의 이전을 반대했었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사이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볼티모어도 이제 케이드 포비치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사실 지금 별로 뭐 보이는 게 많이 없어요. 뭐 작년보다 지금 뭐 피오브런의 기세 같은 게 안 좋다든지 삼진 같은 거 딱히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볼티모어에서는 나름대로 좀 키워볼 만한 투수 1번 유망주라고 하는데 글쎄 뭐 크게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없네요. 이거는 그냥 나는 볼티모어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못하고 있는 팀이다.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뭐 한 밑에서 5번째 그 정도밖에 승수가 안 되기도 하고, 오히려 워싱턴이 3승이나 더 했습니다. 볼티모어보다도. 요즘에 뭐 제임스 우드 같은 애들 빠타적으로 힘내주는 것도 있기도 하고. 내일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가 이 경기가 또 이제 밤 경기거든요. 볼티모어 낮 경기 때는 오버볼만 하지만 밤 경기 때는 별로 보이는 거 없다. 그리고 좌투수 상대로 매우 약하다는 것들. 고어 굉장히 좋은 선수죠. 사실 이런 그 기록보다도 오히려 방어율보다도 실제 이런 투구 내용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거슬리는 거는 이 볼티모어가 홈런이 상당히 잘 터지는 구장이라는 거. 이 볼티모어도 올 시즌 42경기 동안 49홈런인데 캠든 야드에서 32홈런, 원정에서는 17홈런으로 특히 이제 볼티모어 홈구장이 홈런이 굉장히 잘 터지거든요. 제가 어제 경기도 그때 그 전에 더블헤더 때 그날 하루에만 이제 2경기 동안 8개의 홈런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맥켄지 고어도 지금 비율상으로는 다른 시즌들에 비해서 홈런이 비율상은 좀 좋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는 저는 그냥 고어한테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워싱턴이 저는 정배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뭐 신뢰하진 않지만은 워싱턴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로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죠. 선발도 앞서고. 다음 경기 토론토와 디트로이트 경기가 있는데 얘네는 뭐 딱히 큰 라이벌 의식은 없고요. 디트로이트가 이제 약간 좀 미국의 북동부 쪽에 위치를 했는데 토론토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좀 지역상으로 가깝다는 것들, 최근에 미국이랑 캐나다가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좀 감정이 안 좋다는 거, 그런 것들도 섞여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토론토는 이제 보우덴 프란시스 그리고 잭 플레어티 이렇게 붙는데, 보우덴 프란시스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맞은 투수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한창 못하다가 저번에 한번 뭐 보스터라한테 한 경기에만 홈런을 5개나 맞기도 하고, 작년보다도 이렇게 그 패스트볼의 스핀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꼬집은 적이 있었었죠. 어쨌든 그래도 직전 경기 시애틀 상대로는 6.2이닝 동안 뭐 피홈런 하나 있었어도 좋은 피칭을 감안하긴 했는데, 여전히 작년 후반기에 정말 좋았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투수다. 일단은 조금 저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잭 플레어티도 지금 기록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작년이 그 2019년 이후 가장 좋은 시즌이라고 했었는데 올해도 초반에 괜찮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요즘은 뭐 구속 같은 것들도 오락가락 한 것 같고 피홈런도 벌써 9개입니다. 얘네 둘이 9이닝당 피홈런 개수상으로 메이저리그 40이닝 이상 뛴 애들 가운데 보우덴 프란시스가 9이닝당 피홈런이 2.59개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이 쳐맞았고요. 잭 플레어티가 7등입니다. 1.98개로 9이닝당 거의 뭐 2개 가까운 홈런을 만난 소리예요. 그래서 내일은 두 선수 모두 다 이런 좀 피홈런에 대한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 로저스 센터, 원래부터 로저스 센터는 옛날부터 막 구장에 이런 좀 펜스를 민다든지 펜스를 높이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 하기 전부터 원래부터 로저스 센터는 이제 홈런이 좀 많이 나오는 구장으로 유명했었거든요. 지금은 약간 좀 중립적인 형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토론토도 얘네들 올 시즌 38홈런, 홈런이 적긴 하지만은 홈에서는 25개, 원정에서는 13개로 홈에서 거의 뭐 2배 가까운 그런 홈런들이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디트로이트도 56홈런으로 지금 나쁘지 않죠. 작년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비율상으로 좋아진 상태이기도 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토론토가 이제 불개주도 홈런을 신고를 했다든지, 저는 내일 이 경기도 일단은 오바 같은 거 보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최근 언더오버 상으로 8.5 기준 토론토나 디트로이트나 오바세가 상당히 심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거슬리는 거라면은 그래도 둘 다 뭐 이제 고점 있는 선수라든지, 플레어티가 토론토한테 4경기 동안 이게 전부 다 23년, 24년 기록이거든요. 최근 2년 사이의 기록 동안 아주 뭐 잘 막았다는 거 이런 게 있지만은 그냥 플레어티는 요즘에 좀 별로긴 합니다. 시즌 내내 이제 등이나 허리 쪽에 부상이 있기도 하고 최근 5경기 동안 6.66 피홈런 8개 좋지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오바 정도 한번 내다보도록 하고, 토론토가 요즘에 빠따가 슬그머니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마이애미와 템파베이, 여기는 이제 시트러스 시리즈라고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주의 이제 라이벌 매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마이애미의 선발이 좀 불투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맥스 마이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선발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어두컴컴한 매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들 마이애미는 지금 어떤 선수가 선발로 나오든 간에 위협이 되는 선발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애미는 선발진이 많이 좀 만만한 부분이 있다, 그런 거고, 이제 타지 브래들리는 사실 작년보다도 얘는 이제 구속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스토프도 괜찮아서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이었었는데, 타지 브래들리는 올 시즌에 이전 좀 삼진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망했어요. 이제 뭐 작년만 해도 9이닝당 삼진이 거의 그래도 한 10개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2이닝당 하나도 못 잡고 있다,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스타일을 바꿨는지 예년보다도 삼진은 줄었어도 정타 컨트롤이 잘 된다거나, 최근에도 좀 나름대로 잘하고 있기도 하죠 브래들리는. 글쎄 난 얘는 길게는 못 믿어도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복귀하고 나서 초반에 한 8경기가나 잘하다가 그 이후에 한 7경기 동안은 뒤지게 못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했다고 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브래들리는 괜찮은 구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이 경기는 단순하게 마이애미가 선발이 누가 나오든 간에 템파베이가 좀 해볼만한 게임 같아요. 마이애미는 그냥 지금 뭐 16승 정도밖에 못하고 있고 템파베이는 20승인데 템파베이가 지금 이제 원정에서만 9승 6패거든요. 오히려 홈보다도 원정 승률이 좋다. 매번 템파베이 홈구장이 지금 쓸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오히려 원정에서 잘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템파베이의 배당이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마이애미의 선발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누가 나오든 간에 템파베이가 할만한 게임일 거다, 그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과 애틀랜타 경기, 게럿 크로시아와 세일인데요. 이것도 원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이전에 원래 이제 보스턴 브레이브스였습니다. 옛날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뿌리가 보스턴에 있다는 거, 그런 것들로도 이렇게 좀 라이벌 의식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뭐 둘 다 지금 괜찮은 선발들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크로시에는 그냥 잘합니다. 다른 거 뭐 딱히 뭐 볼 거 없는 것 같아. 얼마 전에 게럿 크로시가 등판했었을 때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날 구속도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커터 같은 것도 긁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게럿 크로시에는 꾸준하게 지금 좋은 등판들을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크리스 세일도 직전 등판 때 구속이 그 올 시즌 평균보다도 더 잘 나왔습니다. 작년 거의 뭐 수준으로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랬었는데, 전반적인 구속들이 잘 나왔음에도 이제 세일의 활약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한 3경기 동안 아주 뭐 좋은 피칭도 해줬었고, 그래서 직전 등판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피츠버그한테. 난 그래갖고 그날 이제 애틀랜타의 마행까지 보겠다 이랬는데 그날 결국에 한 점차 패배였었죠. 지금 크리스 세일이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들 가운데 이제 규정 이닝을 소화한 투수들 가운데 밥입 운적인 요소가 가장 나빠요. 세일 위에 한 명 있습니다. 센자텔라. 근데 센자텔라는 원래 그냥 안타가 많은 애고, 세일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세일이 메이저리그 지금 꼴찌급으로 비정상적인 이런 밥입을 보이고 있거든요. 운이 아주 나빴다. 난 그래갖고 세일이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요즘에 회복세이기도 하고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싶은데, 세일이 운대가리가 많이 좀 안 따르네요. 반면에 크로시에는 직전 경기 리긴스라는 아주 빡센 선발의 상대로도 오히려 판정승을 거두기도 했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그냥 보스턴에서 크로시에가 나오는 나름 믿을만 하죠. 요즘에 이제 빠따 분위기상으로도 보스턴이 그래도 애틀랜타보다는 괜찮은 면이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얘네들도 빠따 밑바닥에서 지금 회복을 했지만은 회복세가 막 엄청 막 가파르진 않거든요. 홈에서 타율이 2할 6푼 5리인데 원정 가면 2할 2푼 6리예요. 좌투수 상대로. 원래부터 좌투수를 상대하면 OPS가 많이 떨어지는데 원정인 경우에는 더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길래 글쎄 내일 보스턴이 세일 상대로 얼마나 뽑아줄지, 뭐 세일도 이제 친정 팀이니까 열심히 하고 싶겠죠. 얼마나 뽑아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애틀랜타 빠따가 좀 신통치 않을 것 같다. 게럿 크로시의 믿을만한 선발이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저는 보스턴의 승리라든지 뭐 언더 쪽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세일을 리스펙하기 때문에 언더도 그리고 있는데, 사실 보스턴 경기가 언더 보기엔 좋은 팀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 보스턴 승이라든지 언더 쪽 보고 이렇게나, 특히 애틀랜타가 최근에 15경기 중에 한 점차 게임이 11번이나 있다. 43.2%죠. 정말 많습니다. 이래갖고 뭐 헨슨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 싶지 않고요. 저는 그냥 보스턴 쪽으로 한 점차 게임 언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타이트한 게임으로. 다음 캔자스시티와 세인트루이스, 얘는 이제 미주리주에 위치를 한 팀들인데 I-70T라는 이제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뭐 레이건스랑 팔란테가 붙는데요. 사실 레이건스가 지난번 등판 때 뭐 구속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날 이제 5이닝 사실점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때 보스턴한테 판정패를 했다, 그런 경기였었고, 요즘에 세인트루이스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는 또 팔란테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팔란테가 지난번 워싱턴한테 7.1이닝 2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해왔습니다. 땅볼 유도 비율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 피홈런 같은 거 원래 많이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지난번 등판에는 이제 팔란테도 구속이 조금 잘 나왔었거든요. 평소보다도 거의 한 0.8마이나 잘 나와가지고 땅볼 유도 피칭 같은 것들이 잘 됐었다. 저는 지금 선발 투수 2명의 상태는 사실 또이또이 같아요. 그러니까 팔란테가 원래는 조금 아래급이지만은 레이건스가 요즘에 좀 분위기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와중에 있는데 이게 제가 레이건스 얘기를 할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얘는 이제 포수를 조금 타거든요. 살바도르 페레즈 잘하면 명전을 갈 수도 있는 포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레이건스는 살바도르 페레즈랑 궁합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오히려 이제 프레디 페르맨이랑 할 때 이때가 이제 통산으로 봐도 방울이 좋고 올 시즌도 살비랑 했을 때 6.50 페르맨이랑 했을 때 2.38인데 레이건스의 최근 게임 로그를 좀 보겠습니다. 콜 레이건스죠. 여기 이제 이닝 그리고 뭐 실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 보면 직전 등판 때 안 좋았었고 그 직전 등판 때 한번 좋았었고 5이닝 무실점 그 전에 3이닝 4실점 4이닝 5실점 그 전에 뭐 7.2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여기 안 좋았던 디트로이트전 4이닝 5실점 이때 살바도르 페레즈랑 한 거고 그 다음에 콜로라도전 3이닝 4실점 이때도 살바도르 페레즈랑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스는 이후에는 최근 경기들이나 이렇게 가장 좋았던 7.2이닝 1실점 경기 이 경기는 전부 다 페르민이랑 했는데 살비랑 했을 때 두 번 다 안 좋았다. 이러다가 최근 두 경기는 이제 페르민이랑 합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레이건스가 내일 페르민이랑 합을 맞춘다면은 호투 가능성도 생각은 되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매번 말하지만 요즘에 세인트루이스의 기세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불펜 쪽에서 조조 로메로나 헬슬리 마무리 구간이 아주 탄탄한 것도 있기도 하고 요즘에 9경기 동안 8승 1패예요. 이제 메이슨 윈이 오고 나서는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분위기상으로 세인트루이스가 참 괜찮아요. 지금은 켄자는 최근 5경기 동안 1승 4패 안 좋기도 하고 저는 이건 사실 역배 같은 거 냄새를 맡고 싶은 경기거든요. 근데 일단 뭐 배당 같은 게 좀 후달리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거 2.5 프레임 이런 거 정말 추천드리기 싫은데 그래도 이제 모양새로는 세인트루이스의 2.5 프레임은 1.34 그래도 뭐 추천 한번 해보겠다 그 정도인 건 있고요. 다른 세인트루이스의 역배 승까지도 볼만한 것 같아. 그만큼 뭐 요즘에 세인트루이스 분위기가 좋고 레이건스도 살짝 오락가락한다. 같이 배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둘 다 한 점차 게임도 굉장히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경기 언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뭐 선발이 괜찮은 상태라는 것도 있고 켄자스시티 쪽에 좀 빠따가 아쉬운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세인트루이스도 뭐 좌투수한테 원정일 때는 아주 뭐 약해지는 부분도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또 이제 또 바람 같은 것도 영향을 조금 받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세인트루이스랑 켄자 경기가 바람이 졸라 많이 부는데 또 이제 외야 쪽으로 분다고 합니다. 이래서 별의별 요소로다가 그냥 골치 아픈 경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세인트루이스의 역배 같은 것들을 그냥 고배당으로 넣는 정도? 그 정도만 보고 싶습니다. 한 점차 게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텍사스와 휴스턴. 이건 이제 론스타 시리즈라고 불려요. 이 텍사스 주의 별칭이 론스타인데 텍사스 주의 이제 라이벌 매치라고 합니다. 이볼디와 맥컬러스. 자, 맥컬러스는 2022년 휴스턴이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할 때 그때 정말 잘했었거든요. 21년인가 하여튼 뭐 그때 되게 잘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부상이 찾아와가지고 이 친구의 너클 커브 같은 거 진짜 좋은 공인데 좀 자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 첫 등판 때 그때 한번 3.2이닝 무실점으로 짧게 괜찮은 피칭을 했었는데 볼넷도 조금 있었고 바로 다음 등판 시시내티와의 경기에서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7실점으로 그냥 난타를 당했습니다. 맥컬러스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못하다. 뭐 마이너리그 재활 등판 때는 괜찮았는데 실제 메이저리그 올라왔을 때는 바로 직전 등판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 그런 것들 일단 좀 꼬집어 싶은 것 같고 반대로 이볼디는 지금 포스 상으로는 얘도 지금 사이영 주자권이거든요. 방어율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 전체 WHIP 1등 지금 이제 55이닝 이닝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볼넷이 5개밖에 없습니다. 피홈런은 3방 피안타 37개밖에 안 돼요. 이볼디가 옛날보다는 이렇게 구속 같은 것들을 많이 죽었는데 스플리터 활용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저는 여러 면에서 이볼디가 지금 상당히 좀 안정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실제로 완봉승을 따낸 적도 있기도 하고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 어려운 상대한테 7이닝 무실점 2피안타 굉장히 좋은 이런 경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이볼디의 컨디션이 맥컬러스보다는 확연히 좋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얘기할 만한데 이볼디가 그냥 여러 가지로 WHIP가 아주 좋다거나 뭐 성적으로도 그렇고 맥컬러스가 비할 바가 아니라고 보여요. 물론 맥컬러스도 그냥 풀시즌을 치른다면은 이거보다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비칠만 한데 일단은 초반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보이죠. 휴스턴은 지금 뭐 선발이 아주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맥컬러스라도 떼워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는 편이고 그냥 텍사스가 조금 더 좋은 게임 같네요. 나는 사실 어제 경기가 예를 들어서 디그롬이랑 헌트 브라운 매치가 아니라
이볼디랑 헌터브랑 붙여놨어도 되게 언더를 볼만하다. 그 정도로 둘 다 좋은 선발이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는 휴스턴 쪽의 선발이 어제보다는 확연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 휴스턴이 빠따를 잘 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얘네들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약세가 있습니다. 원정 7승 12패예요. 반대로 텍사스는 홈에서 16승 8패, 승률이 뭐 67% 이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볼디 경기라면은 텍사스 쪽을 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텍사스랑 휴스턴 나름대로 잘하는 애들이니까, 고점이 있는 애들이니까 텍사스의 빠따도 의심스럽고 이래갖고 보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의 선발 차이면은 배당도 사실 텍사스가 일반승이 얼마 안 나오니까 마행까지도 조금은 뭐 늘어볼 만한 그 정도로 이볼디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미러키와 이제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얘네는 이제 미국 북부 쪽에 있는 위스콘신주의 미러키, 미네소타주 이렇게 해갖고 약간은 뭐 지역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팀들 간의 경기인데 체드 패트릭 신인 선수입니다. 신인. 그래도 올 시즌 9경기 동안 42이닝, 이닝은 많이 못 먹어도 3.19 정도면은 충분히 제 몫을 해주는 편이에요. 작년에도 미러키가 뭐 로버트 게서라든지 토비아스 마이어스 여러 신인 선발들을 등판시켰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이어스 같은 애들 건지고 했었죠. 미러키는 지금도 우드러프가 없고 이래갖고 선발진이 굉장히 빵꾸가 많은 셈입니다. 패트릭 같은 애들이 그래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러다가 직전 경기 때 4.1이닝 2실점 간만에 조금 이상 징후가 보이긴 했었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얘는 뭐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긴 이닝을 끌고 가고 같지도 않고 좀 믿음이 약간은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반대로 조 라이언, 자 2.74 일단은 방어력이 괜찮은데 저는 매번 이 친구의 약점은 홈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러키도 홈런이 37개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미러키가 막 중부지구 1위 먹고 할 때는 홈런 같은 게 홈에서 적지 않았는데 올 시즌에는 오히려 원정 홈런이 많아요. 그 정도로 뭐 전체적인 홈런의 기세도 좋지가 못하다. 그래서 라이언이 약간은 좀 편한 부분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라이언은 그리고 얘도 지금 올 시즌에 이닝 같은 거 이제 46이닝 많이 먹진 못했는데 8경기 동안 피홈런 7개, 볼넷 5개로 원래부터 제구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얘네에 비해서 지금 살짝 구속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 얘가 이제 최근에 한 3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6이닝 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해줬는데 아마 이제 직전 등판에 아마 그 웹이랑 붙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라이언이 오히려 더 잘했습니다. 이런 약간 좀 되게 막 고열에 시달리고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컨디션 문제를 딛고 아주 호투를 했다. 평소보다 구속도 안 나왔지만은 아주 잘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조 라이언 정도면은 지금 미네소타에서 가장 좀 믿을만한 선발에 속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이거는 그냥 미네소타 요즘에 기세가 엄청 좋잖아요. 이제 어제 경기까지 승리를 해가지고 11연승째인데 저는 미네소타가 작년에도 얘네들이 분위기를 타면은 막 연승 빵빵 갈기고 막 두 자릿수 안타 계속 막 몇 경기씩 연속으로 하고 이런 팀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확연하게 미네소타가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조 라이언 정도의 선발이 나온다? 이러면은 많이 믿을만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WHIP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위기를 많이 안 주는 그런 유형인데 뭐 배당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언더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둘 다 지금 빠따적으로 특히 이제 미러키 쪽이 빠따적으로 참 해답을 못 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언더도 조금 생각해 볼게요. 다음 애리조나 대 콜로라도, 여기는 뭐 별다른 사실 라이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기도 하고 같이 뭐 스몰 마켓, 뭐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팀들한테 빅마켓에 두드러 맞는 신세죠. 그런 동병상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 내일은 이제 코빈 번즈와 그리고 이제 그 테너 고든이 붙습니다. 이 코빈 번즈도 제가 사실 얘를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얘가 그런 게 있었잖아. 코빈 번즈가 이제 지지난번 등판 한번 걸렀어요. 그 전까지 구속이 계속 안 나오는 것도 있었고, 커터가 원래 한 95만 이상이 나오는 애인데 작년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한 1마가량 떨어져 있거든요. 시즌 성적도 좀 안 좋았었고 이러다가 한번 등판에 거르고 나오니까 지난 등판 때 코빈 번즈의 커터 구속이 한 1마가량 더 잘 나왔었습니다. 올 시즌 평균보다도 한 1마가량 잘 나와가지고 잘 통했습니다. 그냥 원래 번즈가 다저스한테 약했는데 그냥 다저스를 굉장히 잘 요리를 했었었죠. 나는 코빈 번즈가 내일도 이제 콜로라도면 쉬운 상대이기도 하고, 뭐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 같이 리스크가 큰 주장도 아니기도 하고 번즈의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쉬고 오니까. 반대로 이제 테너 고든이라는 친구는 올 시즌 이제 딱 이제 한 번 등판을 했었습니다. 그때 디트로이트전 6.1이닝 동안 7실점. 그러고 나서 그때 한번 쳐맞은 다음에 마이너리그 가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담금질을 하고 왔는데 그 담금질도 5.2이닝 동안 8실점. 마이너리그에서도 쳐맞고 왔습니다. 이런지라 작년에도 34이닝 동안 피홈런이 10개였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미친 수치죠. 34이닝에 피홈런 10개면은. 애리조나 쪽은 괜찮게 보고 싶네. 그냥 편하게 번즈 정도면은 좋게 볼만한 것 같아요. 2.5만원도 배당이 엄청 안 나오네요. 내일 또 콜로라도가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이렇게 좀 OPS가 많이 떨어진다든지, 반대로 애리조나는 요즘에 불펜 쪽에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다.
그런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코빈 번즈도 뭐 콜로라도 애들한테 약한 편도 아니었었고 저는 애리조나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와 시애틀 경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콜렉과 그리고 뭐 호나탄 디아즈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붙는다고 하는데 사실 뭐 둘 다 메이저리그에서 족적은 그렇게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콜렉이 올 시즌 2경기 했는데 5.1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9이닝 완봉승. 와, 대단합니다. 사실 작년에는 그런 모습들이 뭐 기대가 전혀 안 됐는데 뭐 가지고 있는 공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진 않지만은 마이너리그에서도 못했었는데 갑자기 잘하더라고. 어쨌든 기대치가 낮았는데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또 샌디에고 홈경기죠. 페코파크,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얘네들은 사실 뭐 별다른 이런 라이벌 의식이 많지는 않은데 보니까 뭐 이런 거 기념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로큰롤 명예전당 출신인 뭐 에디 베더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을 샤라웃하는 뭐 베더컵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나탄 디아즈는 작년에 얘가 아마 천사에서 몇 번 나오나 마나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애틀 쪽에서 뭐 길버트라든지 커비, 프라이스, 밀러 이렇게 부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든 간에 올리는 중인 것 같아요. 마이너리그 최근 5경기 동안 선수도 그냥 신통치 않기도 하고 스토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지간해서는 만만히 볼 유형인 것 같아. 그러니까 둘 다 신인 투수지만은 보여준 거는 완봉승을 달성했던 콜렉이 확실히 더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빠따적으로는 원래 시애틀이 올 시즌 정말 대단했었잖아요. 와, 시애틀이 원래 홈에서는 특히 빠따가 별로고 맨날 이 메이저리그 최근 한 3, 4년 동안 OPS 순위 막 25등, 6등 하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한 5등까지 갔었잖아요. 많이 폭락했습니다. 얘네들도. 시애틀도 한 일주일 전쯤, 열흘 전쯤 그때 OPS가 770이었었는데 지금 727로 아주 대폭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붙으면은 샌디에고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샌디에고도 불펜이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었는데 요즘 로버트 수라해주고 모레혼이고 다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경기가 길게 이어지만 사실 요즘에 믿음직하진 않거든요. 샌디에고가. 그래도 선발에서 크게 앞서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요즘에 빠따 솔직히 샌디에고도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사실 더 디아즈가 만만한 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샌디에고 쪽이 배당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다저스와 천사. 여기 이제 프리웨이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에인저스가 위치한 애너하임 그리고 다저스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이 두 동네가 고속도로로 오갈 수 있는 프리웨이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더스틴 메이와 코아노비츠, 사실 더스틴 메이도 얘도 이제 오랫동안 부상해서 좀 고생하다가 그러다 복귀를 한 건데 수술 이후에는 구속이 많이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직전 등판 때는 얘를 여전히 공을 많이 던지지 하기는 않고 있는데 직전 등판에는 다른 때보다는 구속이 조금 더 잘 나왔다. 약간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아노비츠 이 친구도 지난번 등판 때 구속이 전반적으로 좀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호투를 하기도 하고 사실 근데 이거는 더스틴 메이는 보여준 게 그래도 꽤 있는 선수인 반면 코아노비츠는 작년 후반기에 잘했거든요. 그때 막 7이닝 이상 경기를 한 4번 5번 하고 올 시즌에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그냥 기록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코아노비치는 지금 상태가 썩 좋지는 못하다. 그나마 직전 등판 때 볼티모어 상대로 5.2이닝 1실점 간만에 한번 잘하긴 했었다. 근데 제구라든지 피홈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닝 소화 능력 그런 것들을 전부 장점을 다 잃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둘 다 어느 정도 좀 만만하지만은 그래도 더스틴 메이한테 기대치는 있겠다. 다저스는 내일 이제 우한 상대로 홈일 때 OPS가 천장을 뚫습니다. 전체 1위 수준으로 올라가고 천사는 사실 얘네들 지금 뭐 빠따력은 있죠. 빠따력. 얘네들 홈런 자체는 그래도 58개. 뭐 나쁘지 않게 뽑아주고 있어요. 다저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2등 팀이고 OPS도 상당합니다.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나 좋잖아요. 어슬레티스 이틀 동안 홈런 9개 치면서 때려 부셨었고 원래부터 다저스 그냥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인데 천사도 빠따력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갖고 내일은 좀 홈런 잔치가 될 것 같아. 내일도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고 일단 뭐 선발도 다저스가 살짝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은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면은 천사의 이런 약한 불펜 라인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6.97이면 그냥 말도 안 되니까 방어율이. 저는 다저스 사이드랑 그리고 뭐 오바 같은 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다저스 볼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요즘에 다저스가 진짜 신바람 야구를 하는 게 보여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홈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어슬렉스 경기가 있는데 형님들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매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거를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이제 베이브리지 시리즈 원래 이제 어슬렉스가 오클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 여기도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북부에서 나름대로 좀 이름 있는 도시들이죠. 그래갖고 이 다리 사이에 연고지를 둔 이런 두 팀의 베이브리지 시리즈가 유명한데 로건 앱은 아시다시피 홈에서 엄청난 놈입니다.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하기도 하고 땅볼 유도 피칭을 많이 하는데 제구력도 좋고 올 시즌에는 삼진도 많이 잡아요. 그래갖고 로건 앱은 진짜 완성형 투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홈이라면은. 자, 이제 JP 시어스
얼마 전에 얘가 양키스 상대로 굉장히 호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샌프란시스코가 올 시즌에 좌완 선발한테 굉장히 약해요.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전체 25승 19패 성적도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좌완을 만났을 때 7연패 중입니다. 7연패. 올 시즌에 좌완한테 2승은 프레모 발데즈, 로돈 이렇게밖에 두 번밖에 이긴 적이 없어요. 시어스한테도 한번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좌완한테 굉장히 약하다는 것. 그나마 뭐 내일 로건의 등판이니까 홈에서 에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샌프란시스코를 좀 막연하게 좋게 볼 만한 매치지만은 시어스도 요즘에 상태가 괜찮은 편이고 샌프가 요상하리만치 좌완한테 굉장히 약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만한 매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경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그런 면에서 사실 둘 다 선발 상태도 좋은 편이고, 어슬레티스가 그래도 비빈다면은 프렌이라든지, 사실 이것도 뭐 한 점짜 게임이나 어슬레티스의 역배, 저는 오히려 갈 거면 그냥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의 일반승 1.41짜리를 누르기가 조금 애매한 경기 같다. 그런 것들이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어슬레티스가 요즘에 불펜 같은 거 되게 급락을 했다든지, 반대로 샌프는 불펜 전체 1등이다.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선발이랑 상관없이 샌프가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매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네 말대로 샌프란시스코가 시어스한테 고전을 하고 웹이 그렇게나 좋은 선발이라면 언더는 어떠냐. 언더도 나쁘지 않은데 어슬레티스가 공교롭게도 7.5 기준으로는 최근에 9경기 연속으로 오바를 찍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불펜 가면은 어슬레티스 크게 고장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간다면 나는 그냥 역배 같은 거 그냥 고배당으로 지르고 싶네요.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요. 자, 이제 NBA 뉴욕 대 보스턴 경기 있습니다. 네, 6차전 시리즈 3대2로 뉴욕이 보스턴 원정에서 1, 2차전을 잡아가지고 지금 하나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보스턴은 지금 테이텀이 없다는 그런 크나큰 변수까지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테이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원래 보스턴은 그런 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은 이 플레이오프에 한해서는 테이텀이 없으면 한 10점가량 net 레이팅이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뉴욕이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기도 하고 보스턴이 사실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직전 경기 때 그냥 보스턴이 뉴욕을 부쉈습니다. 127대 102로. 뉴욕의 야투가 진짜 안 들어가도 너무 안 들어간 날이긴 했었어요. 뉴욕이 종종 이런 적이 있었긴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안 들어가도 너무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날 브런슨도 만족스러운 활약은 아니었었고, 특히 아누노비나 미칼 이런 애들이 너무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 아누노비는 뭐 외곽도 외곽이지만 인사이드 마무리 능력도 좋은 선수거든요. 커딩 같은 거 잘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아마 이번 시리즈에서도 막 30득점 가까이 하고 그런 경기들이 꽤나 있었어요. 아마 20득점 이상을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이날 경기에 6득점밖에 못했습니다. 12개 중에 하나 넣었죠.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 원래부터 뉴욕이 야투발이 엄청 좋은 팀까지는 아니지만 이날은 특히 안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수비도 좀 안 됐고, 이날은 이제 테이텀이 없으니까 데릭 화이트가 1옵션 모드로 했거든요. 오히려 브라운이나 테이텀이 볼 잡을 때보다 화이트가 리딩하고 이거 뭐 좌지우지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그 정도로 화이트는 지난 경기 3전 13개 중 7개 꼽고 사실 시리즈 내내 잘하고 있거든요. 화이트는. 자, 화이트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평균적으로 20득점, 리바, 어시, 3점 경기당 뭐 4개 수준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스레스텔 라인도 좋죠. 이런 식으로 그냥 화이트는 기복 없이 잘해주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뭐 리딩이나 수비나 다 잘해주는 선수고, 좀 단신 가드들 중에서 스틸이나 블락 수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팀의 기여가 많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경기는 그냥 보스턴이 굉장히 잘 터졌습니다. 3점도 지금 연일 터지고 있기도 하고, 보스턴의 기세가 상당히 좋기는 좋더라고요. 여기다가 포르징기스가 지금 시즌 막바지 때 질병적인 이슈로 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못하죠. 포르징기스 대신에 이제 좀 센터로 많이 나왔었던 루크 코넷 지난번 경기 10득점 9리바 7블락, 야투 100%. 탈락 위기에서 코넷의 7블락보다도 더 많은 블락을 했던 선수는 디켄베 무톰보. 블락의 대명사죠. 디켄베 무톰보 이후로 가장 많은, 탈락 위기에서 가장 많은 블락을 찍어낸 게 루크 코넷이었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 활약을 했던 걸 또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원래부터 성실하고 잘하는 선수예요. 로테이션에 있다고 할 만한 그런 선수인 것 같고요. 뭐 지난번 경기는 그냥 저는 뉴욕은 굉장히 못했고 보스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풀렸다. 뭐 코넷의 뜬금 활약이라든지 뭐 3점도 많이 터지고 테이텀이 없었는데도 잘 굴러갔잖아요. 원래부터 보스턴은 뭐 테이텀이 됐든 브라운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한두 명 빠져도 잘 굴러가는 팀이기는 해. 근데 지난번 경기는 그런 것들이 특히나 더 잘 됐던 것 같다. 지난번 경기 또 이제 주르의 활약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루 할러데이가 원래는 이제 브런슨이 참 이제 뉴욕의 클러치 마법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로 맡는 선수가 주르란 말이야. 주르는 수비의 달인이죠. 사실 이번 시리즈 내내 브런슨은 주르의 이런 수비 같은 것들을 잘 견뎌냈단 말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이제 미스매치 유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사실 근데 지난번 경기 때는 주루가 특히 뭐 이런 파이트 스루, 이 스크린이 걸려도 그걸 타고 넘어가가지고 다시 붙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었단 말이죠. 몸싸움도 크게 안 밀리기도 하고. 지난번 경기는 그래갖고 브런슨도 고전을 많이 했는데, 야, 지난번 경기만 생각하면은 솔직히 보스턴이 뭐 질각이 없어 보여. 근데 이거는 그냥 저는 NBA 배팅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난 그나마 보자면 오바 정도? 보스턴이 테이텀이 없더라도 생각보다 잘 굴러가더라. 지난번 경기는 진짜 뉴욕이 엄청 못 넣은 경기인데도 그래도 한 230점 가까운 게임이 되지 않았냐. 그냥 그런 것만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보다는 뉴욕이 조금 잘할 것 같고, 보스턴은 뭐 지난번처럼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이텀이 없어도 안 굴러가진 않더라. 난 그냥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오바 보고 있는데, 이거는 승패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참 가늠이 안 됩니다. 뭐를 내놓든 간에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뉴욕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